안녕하세요. 경희서당의 강경희입니다. 오늘은 한자 문장을 배울 때 그 문장의 한자들을 해석하는 법이 있는데요. 보통 두자, 세자 이 정도의 관계를 잘 조사를 알게 되면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걸 한자의 짜임이라고 합니다. 한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을 때 연결하는 규칙이 총 5가지가 있는데요. 주술관계, 술목관계, 술보관계, 수식관계, 병렬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 문장을 보실 때 이 여러 가지 그 긴 거를 한꺼번에 보지 않고 한자 하나하나를 연결하면서 해석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긴 문장을 보는 해석법인데요. 영어의 문법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말로 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어렵진 않지만 아주 기초적인 거고 또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는데요. 최대한 제가 아는 선에서 쉽게 설명을 해볼 테니까 편하게 한번 시청해 보세요. 첫 번째 주술관계부터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주술관계라고 하는 것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인데요. 주어라고 하면 우리나라 말에서 있는 이가로 해석을 하고 서술어는 뭐뭐다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 순서하고 똑같습니다. 예시를 보시면 더 쉬운데요. 일출이라고 나왔어요. 해일, 날출입니다. 해가 나온다, 뭐뭐가, 뭐뭐다 해서 그대로 우리 해석처럼 해서 해가 뜨다, 해가 나오다. 해석법이 상당히 쉽지요. 두 번째 보실까요? 봄춘과 올해를 써서 봄이 오다, 봄이 이자, 오다, 다자 이렇게 우리나라 조사를 그대로 주어와 서술어에 조사를 쓰면서 번역을 하는 것을 주술관계 해석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한번 연습해 볼까요? 술목관계인데요. 서술어의 술자와 목적어의 목자에서 술목관계인데 하나는 서술어고 하나는 목적어입니다. 이렇게 쓰는 기호들은 한자를 길게 문장을 해석할 때 우리가 띄어읽기를 하면서 그 한자와 한자의 관계의 조사를 표시하는 법입니다. 알아두시면 상당히 편하게 긴 문장을 보실 수 있는 기호입니다. 자, 서술어, 목적어, 뭐뭐다, 뭐뭐, 을를로 볼까요? 입지라고 써있고 설립의 뜻지가 되니까 서다 또는 세우다, 뜻지니까 뜻입니다. 세우다, 뜻 이렇게 하면 해석이 안 되지요. 그래서 뒤에 부분 뜻을 세우다 해서 뒤에부터 해석을 하는 겁니다. 뜻을 세우다 해서 뜻을 할 때 을자와 세우다의 다자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술목관계라고 골라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기 때문에 두 번째 한번 더 볼까요? 알지와 새로울 신을 써서 지신입니다. 알다, 새롭다 이렇게 보시면 다 다자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옹고지신의 지신인데요. 새 것을 알다. 새 것을 할 때 을자, 알다의 타자. 그래서 이걸 술목관계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 순서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주의하시면서 해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술보관계를 보시면 서술어와 보어관계인데요. 보어라는 말은 도울보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술어 하나만 딱 썼는데 약간 서술어를 도와주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술어 뒤편에 나와서 약간 살을 붙여주는데요. 보통 해석은 다 그렇진 않지만 뭐뭐해 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술어는 계속 다자로 끝나고요. 기호 표시는 술목관계처럼 뒤에를 해석하고 앞을 하기 때문에 약간 표시가 같으면서 이렇게 비스듬히 표현을 하십니다. 먼저 보시면 오를 등자의 매산 등산입니다. 올라가다 어디에 산에 이렇게 해서 서술어를 약간 도와줍니다. 목적어가 비슷한 것처럼 목적어처럼 비슷하지만 목적어는 또 아닌 것이기 때문에 술보관계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 더 볼까요? 있을 유 있다 뭐가 이로움이 더할 익자를 이로울 익절에서 다다 익선할 때 아니면 유익하다 할 때 익자죠. 그래서 이익이 있다 뭐가 있다 해서 서술어를 도와주는 걸 술보관계라고 하는데요. 보통 해석은 서술어를 도와주기 때문에 에 발음을 많이 한다고
좀 쉽게 기초적으로 암기하시면 편하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자, 수식 관계는 앞에 있는 한자는 굳이 없어도 되는데 뒤에 있는 한자 하나만 쓰는 것보다 앞에 있는 것이 뒤에 있는 애를 약간 도와주고 살을 붙여주고 멋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는 꾸며주고 뒤에 있는 한자는 꾸밈을 받는 한자라고 하는데요. 뭐뭐한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우리가 옷을 입을 때도 그냥 밋밋하게 입는 것보다 저도 여러분 앞에 쓰려고 귀걸이도 하고 화장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꾸밈인 것처럼 한자를 어떤 문장을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서 쓰는 법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청산이라고 해서 푸를 청과 매산인데 산이 있다 이렇게 하면 끝나버리지만 어떤 산이냐? 푸른 산, 누런 산, 빨간 산 이렇게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한자가 뒤를 도와주는데요. 하나만 더 볼까요? 곱이라고 해서 높이 날다. 날아요. 어떻게 난다? 높이 날고 낮게 날고 옆으로 날고 비스듬히 날고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문장을 상당히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관계입니다. 수식 관계였습니다. 마지막 병렬 관계는 나란히 병자라고 해서 한자를 나란히 쓰는데 이 나란히 두 개를 유심히 보면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와 대립과 대등과 첩어라는 관계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크게 보면 주술에서 병렬까지 있지만 병렬이 여러 개 좀 나눠진 것 뿐입니다. 나란히 있는데 유사관계다 그러면 같아요 뜻이. 얘를 한번 보시면 같기 때문에 기호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수토 땅지니까 흙이나 땅이나 같은 말이어서 우리가 토지라고 써 있으면 단어로 보면서 둘이 뜻이 비슷하군 유사관계로 되어 있네 라고 이해하면서 문장을 해석하는 거죠. 두 번째 대립관계는 서로 반대되니까 화살표를 쓰는데 예를 들어서 상하 이렇게 쓰면 위, 아래, 반대의 의미를 나란히 썼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고 3번 대등관계는 서로의 관계가 초목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산천 초목 이렇게 써 있으면 굳이 이 관계가 비슷하냐 대립이냐 이렇게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글자를 저울질할 수는 없지만 저울질을 해도 누가 더 중요하고 누가 더 아래고 이런 관계 형성이 아니라 아주 나란히 이렇게 있는 모습처럼 보이는 걸 대등관계라고 표현을 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지막 첩어관계는 겹칠 첩자여서 똑같은 한자를 두 번을 씁니다. 그런 이유는 강조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흰백을 두 번 쓰면 아주 명백하다, 밝다, 알다를 하얗다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아주 뚜렷하게 다 알고 있다 이렇게 강조하려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명백백, 대대손손, 사사건건, 가가호호 막 이런 식으로 똑같은 한자를 두 번씩 이렇게 쓰는 것들을 다 첩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자의 짜임에 주술, 술목, 술보, 수식, 병렬 관계가 있고 이 관계에서 서로 끝나는 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해석하고 특히 병렬 관계는 조금 더 유사, 대립, 대등, 첩어라고 나누는 경우가 있구나 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여러 번 보셔서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잘 이해가 되시면 짧은 문장부터 해석하시면서 긴 문장까지 한자를 번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유익하신가요? 그렇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셔서 저랑 이런 한자 공부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